먼저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이란 조직 세포의 틈새를 그물망으로 연결하는 섬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세포에 강도와 탄성과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의 35%는 콜라겐 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합 조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장기는 크게 4가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이죠. 상피 조직은 그 장기의 표면을 덮고 있고, 근육 조직은 장기의 움직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이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결합 조직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조직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3차원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광범위한 조직망입니다. 이 결합 조직을 통해서 근육의 자유로운 운동성과 신경, 혈관, 림프 등의 원활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결합 조직은 크게 3가지 타입으로 존재합니다. 왼쪽 이미지의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느슨한 결합 조직, 이것은 피부의 진피 조직이나 소화기관, 호흡기관, 그 점막들이 다 이러한 느슨한 결합 조직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세뇨관도 이런 느슨한 결합 조직입니다. 두 번째 타입으로는 지방 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가슴, 엉덩이, 눈 주위, 신장, 이 조직을 지방 조직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치밀한 결합 조직, 인대나 힘줄이나 내부 장기, 이런 부분들은 치밀한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콜라겐 합성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세포는 똑같이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세포의 세포핵의 DNA에 저장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약 3만 개의 설계 도면과 작업 지시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DNA의 설계 도면과 작업 지시서는 단백질 껍질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파동의 신호에 의해서 이 단백질 껍질이 열립니다. 열리고 나면 세포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설계 도면과 작업 지시를 꺼내서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 합성은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러고는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골지체에서 세포 바깥에 적당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변경해서 커팅할 거는 커팅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쪽으로 이을 건 이어서 그렇게 내보낸 겁니다. 그런 내보내면 세포 바깥에서 이 콜라겐이 세포 틈새를 메꾸는 거죠. 세포에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합성할 때 주 원료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비필수 아미노산,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 이 3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때 이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C, 아연 구리, 그다음에 비타민 B2, B7이에요. 그리고 이 콜라겐 합성은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가수분해라는 것은 반응을 할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충분히, 수분이 몸에 충분히 있지 않으면 만성 탈수가 있는 사람은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은 28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콜라겐 타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에는 콜라겐 타입 1, 5가 있고요. 피부와 머리카락에는 1, 3, 4, 5. 심장의 판막에는 타입 1, 3, 4. 근육에는 타입 1과 타입 3. 지방 조직에는 타입 4와 타입 5. 혈관은 타입 1과 타입 3과 타입 4가 있고요. 근은 타입 1과 타입 3과 타입 5. 뼈는 타입 1과 타입 3과 타입 5. 이렇게 하나의 조직에도 몇 가지 타입의 콜라겐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콜라겐, 그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예요. 이게 우리 몸 전체 콜라겐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타입 1은 강한 피부나 힘줄 인대처럼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면서 인체를 지탱하는 섬유 조직입니다. 콜라겐 타입 2는 연골에 존재하고 글리코사노미 글리칸과 매트릭스를 형성해서 조직의 인장력과 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타입 3는 타입 1과 같이 발견되며 상처로부터 피부가 회복될 때 나타나고 장이나 근육이나 자궁이나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동맥 내피에서 발견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어디에 분포되어 있을까요? 콜라겐은 주로 피부, 진피, 뼈, 머리카락, 손톱, 연골, 힘줄, 인대에 많이 분포하지만 모든 결합 조직의 35% 이상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는 70%, 힘줄은 85%, 관절은 70%, 뼈는 약 8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 노화 콜라겐. 우리가 이게 젊을 때는 피부가 탄력이 있고 촉촉하고 광택이 있죠.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도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피부 관리만 한다고 피부 관리되느냐? 아니죠. 우리 몸 전체의 건강 관리를 통해서 피부도 관리가 되는 겁니다. 피부만 단독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는 어떻게 노화가 되느냐? 피부의 수분을 잡아주고 있는 게 진피조직에서 이 보습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리고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이게 파괴가 되고 콜라겐이 위축이 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약간 퍼석퍼석해지죠. 그러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피부의 노화입니다. 여기서도 콜라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여성의 나이에 따른 피부 주름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20대는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이 있는데 35세부터 10년을 주기로 여성의 피부 주름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진피 조직에 항물질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냐, 자외선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주름의 형성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동양의학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황제내경에서 여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제내경은 주로 황제가 묻고 거기에 나오는 선인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놀랍게도 이 황제내경은 중국의학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선인들의 이름이 우리 환웅 배달국 시대의 그런 선인들의 이름이에요. 중국에서는 동이족의 선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황제내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여자에 대해서 기백이
다 파는 게 나와요. 거기는 뭐냐? 여자는 35살이 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모발이 빠지기 시작한다. 지금 거의 3000년 전의 이 항제 내경에서도 35살 되면 여자는 주름이 생기고 모발이 빠진다고 하죠. 현대 의학과, 현대 생리학과, 현대 피부학에서 35세가 되면 된다는 걸 놀랍게도 옛날에도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콜라겐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의류 추출 콜라겐이 육류 추출 콜라겐보다 더 좋다. 이거는 주로 홈쇼핑에서 의류 추출 콜라겐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죠. 자, 의류는 대구나 청어나 고등어 같은 데서 의류 콜라겐을 추출합니다. 육류 콜라겐은 대부분 소에서 추출하죠. 근데 의류에는 피부 인대 콜라겐인 타입 1하고 연골 콜라겐 타입 2가 들어있어요. 육류에는 피부 인대 콜라겐인 타입 1하고 혈관 콜라겐인 타입 3가 들어있습니다. 타입 1은 육류 추출 콜라겐은 들어있지 않죠. 타입 2는 들어있지 않죠. 그런데 이 콜라겐 제품은 의류나 육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독소가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되었느냐, 그리고 이 콜라겐 제품에 들어있는 콜라겐 펩티드의 함량이 얼마나 더 들어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류냐 육류냐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왜 의류보다도 육류를 더 많이 하냐? 육류가 훨씬 콜라겐 질이 좋습니다. 의류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돼지 껍질이나 닭발을 먹으면 피부 콜라겐을 채워준다.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된 콜라겐은 반드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소장에서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콜라겐도 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흡수되죠. 이 소장에 섭취된 아미노산은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서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면서 필요한 세포에 공급되고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껍질이나 닭발을 먹으면 단백질 그 자체로 바로 피부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콜라겐은 특히 단백질 중에서도 분해가 되기 어려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배설이 됩니다. 그러면 돼지 껍질이나 닭발은 뭐가 좋으냐?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죠.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콜라겐 원료인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는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많았죠. 나노 콜라겐 화장품이 피부를 탄력있게 만든다. 콜라겐 함유 화장품은 콜라겐이 마치 피부를 통해서 흡수돼서 피부 콜라겐을 채워주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콜라겐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위해서는 콜라겐 분자량이 3000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나노 콜라겐 이런 선전도 있지만은 나노라고 그러면은 이미 콜라겐이 아니고 콜라겐 펩티드가 아니고 이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장품 쓰는데 왜 그러면 피부가 탄력 기능성 느끼지냐? 그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탄력이 있고 촉촉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자,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의 종류 또 분포도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콜라겐이 무슨 원료로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콜라겐으로 가득 찬 인체 조직을 만들 수 있겠죠.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구조와 원리를 알아야만 비로소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